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오늘 사면됐습니다. 지지자들은 박 씨가 입원한 병원 앞에서 환영 집회를 열었는데요. 반면 광화문 인근에서는 반대 집회가 열렸죠. 여론이 또다시 나뉘는 그런 분위기인데 관련 내용을 주우민에서 짚어봅니다. 이 집은 고 박 대통령 일가족이 1958년 5월부터 3년 3개월간 살던 집으로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 출발 23분 만인 7시 39분에 이곳 삼성동 사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연신 외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걸어서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청와대를 두 번이나 쓸쓸히 떠나온 비운의 인물이죠.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오늘 풀려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면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부터 박 씨가 수감되기까지 시간을 되돌아볼까 합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받아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사과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어제부터 왠지 제가 한국 정치사 전문 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그리고 구속 수감까지의 과정은 방금 보신 영상에 집약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이 지난 오늘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자유의 몸이 됐죠. 일수로는 1736일 만입니다. 박 씨는 병실에서 사면 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는데요. 사면 복권장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명과 형기 등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면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효력 일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직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박근혜 씨는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소 내년 2월 초까지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 명분, 국민 통합이었는데요.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국론은 또다시 분열됐습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광장은 촛불 대 태극기 구도로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먼저 박 씨의 지지자들은 석방을 기념해 축하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으로 국민 곁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크게 함성 질러주세요.
외쳐봅시다. 대통령 박근혜! 박근혜 씨가 입원한 병원 인근에서 우리 공화당 등 지지자들이 모여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인데요. 마치 새해를 맞이한 것처럼 카운트다운 전광판과 폭죽도 등장했습니다. 탄핵 전국의 한 페이지는 오늘로서 넘어갑니다. 촛불 난동의 이전으로 대한민국을 되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반면 사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열었는데요. 광화문 광장 인근에 모여 박근혜 사면 절대 반대,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이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둘러나는 여론 속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선택은 다시 한번 반쪽짜리 국민이었습니다. 앞서 신체커가 소개한 대로 박 씨는 석방과 동시에 이 옥중 서간집을 출간을 했죠. 수감기간 지지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책인데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책에는 탄핵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심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그런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5년 전과 입장이 바뀐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전국의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건데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정권 유지에 이용한다는 지적을 담은 지지자의 편지에 이분의 노래를 거론했는데요. 어땠어요?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가수 나훈아 씨의 히트곡 테스형이죠.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답장에서 테스형이라는 노래가 국민에게 많은 공감을 주었다고 들었다. 이렇게 서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현 정부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선동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그 생명이 길지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반면 광화문 친박 집회 지지자들을 향해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광화문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뜨겁게 정의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표현한 겁니다. 박 씨의 이런 지지자 끌어안기에 기세가 등등해진 분이 있죠.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입니다.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박근혜 씨의 울타리에 들어가기 위해 연일 구애를 펼치는 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석방을 아주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일찍 나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박 대통령은 좀 건강이 회복되면은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얄궂은 운명의 장난일까요? 한때는 대척점에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구속시켰던 주역이지만 이제는 한 배에 올라탄 윤석열 후보인데요. 하지만 울타리에 문지기를 맡은 조원진 후보가 윤 후보의 앞을 가로막아섰습니다. 대통령을 찾아뵙기 전에 윤석열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숙고 대제하고 이제는 죄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 후보는 야권 후보 교체론을 띄우고 있는데요. 교체 카드로 바로 홍준표 의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어떤 방침으로 갈 거냐까지 논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청문 홍답 그분도 계시잖아요. 홍준표 의원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윤석열보다 문제안은 아니다.
조 후보의 후방 지원, 홍 의원으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나 봅니다.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사실 과거 조 후보와 홍 의원의 관계는 결코 좋지 않았었죠. 책임 회피로 시작해 자기 부정으로 끝나는 홍준표 씨의 치고 빠지기식 몰염치 행태에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박근혜 씨 탄핵 이후 당시 비박의 대표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죠. 이 과정에서 박 씨와 선을 그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 후보가 홍 의원을 향해 잡놈이라고 욕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는 홍 의원의 교체 출전을 바라는 상황이 됐는데요. 격세지감이 든다고나 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 말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